이렇게 서울역 앞에 모인 것은 저는 단순히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의협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그 처 김건희가 미워서 나온 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미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시간을 내서 서울역에서 2시간, 3시간 집회를 하고 있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 나라의 국가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은 그런 윤석열의 잘못을 분명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아주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그 죄를 물어서 이 잘못된 정의가 무너진 이 사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시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나중에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하느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상의 이론이. 근데 그 심판은 저도 아주 초보적인 부실한 기독교인으로 가끔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판은 하느님 앞에 불려가서 자기 죄의 목록을 판관이 쭉 나열하면서 당신은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이고 당신은 천국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의 해석입니다. 하느님 앞에 가서 하는 심판은 하느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내가 아무런 속박도 없이 그냥 가서 내 평생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그런 바를 있는 그대로 평생의 것을 자기 스스로 보는 것이 바로 하느님 앞에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이 말은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의도했던 것, 내가 실제로 행했던 것,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사실과 진실 문제입니다. 스스로 내부 양심 목소리,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신, 바로 그 신의 어떤 눈동자를 보면서 알아서 자기가 걸어서 천국으로 가고 자기가 걸어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려는 진실은 한 사람의 인생, 우리 국가 전체의 운명, 한 민족 전체의 최종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의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 진실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바로 세우고 사실을 바로 잡고, 그리고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윤석열 현재 대통령을 맡고 있는 사람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은 원래부터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을 2017년 1월 초부터 올해 지금까지 7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 역시 2017년 1월부터 특검의 조작 수사, 위증 교사, 증거 조작, 부당한 법리 등등을 계속 지적하면서 특히 제가 2017년 3월 초에 당시 윤석열 특별검사 수사팀장의 형사 피의자와의 동거 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가 누구를 고발을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을 고발하려면은 2017년 벌써 5년 6년 전에 공개적으로 지금 동영상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동영상이 최대지휘부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여러 가지 태블릿 PC의 어떤 중고 조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입니다. 따라서 무슨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수행하고 이런 대통령의 언수를 통해서 이건 잘하고 저건 못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이런 차원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중대범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대범죄의 수준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소중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완전히 흩뜨려버린, 국가체제를 붕괴시켜버린 그러한 악행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국가의 적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국적 1호입니다. 국보 1호는 저기 남대문이고요. 국적 1호가 바로 윤석열이고, 우리는 이 국가의 적을 단호하게 진실과 정의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런 말씀은 잘 드리기 평소 꺼려 하는데, 평소 윤석열 개인으로서, 대통령이니까 사실 개인 사인으로서 그런 어떤 지위는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지, 5년간. 근데 개인으로서 하고 다니는 언행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통스럽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 마음 편한 마음으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 많은 국민들이 TV 꺼버리거나 신문을 던져버려요. 그냥. 맞습니다. 거짓말이니까. 이게 누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축적해서 해온 일들, 말들, 언행, 생각, 표정 이런 게 다 쌓여서 국민들한테 자연히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윤석열 지난 몇 년 동안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이제는 입만 열면 설화입니다. 설화. 네. 혀가 일으키는 화를 설화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들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너무 기자가 검사들만 너무 앉히는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이 하니까.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법치주의, 이런 것을 법치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법치주의는 중학생만 돼도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윤석열. 권력자들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자꾸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남용되는 권력, 오용되는 권력을 법이라는 기준, 원칙을 만들어서 제한을 시키자.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자. 이게 바로 법치주의 이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사회책에 10살, 12살짜리들이 보는. 그런데 검사를 고위공직자에 많이 임명하는 게 법치주의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책을 한 자라도 보는 거예요. 신문이라도 보는 거예요. 밤마다 술만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뇌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이나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부인 봉화마을 내려가서 노무현 대통령 참배하고 왔지 않습니까? 추모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추모하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 어떤 그 뜻도 고귀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사인, 씨름 선수 같은 여자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인을 대통령 경호원한테 경호시키는 것 직권남용입니다. 맞습니다. 경호처장은 직권남용을 한 거예요.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 그리고 직계 가족에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호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또 뭐가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이 자신이 있는지 날마다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뭐 미리 정해놓은 것도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설화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물어보니까, 김건희 씨 문제를 물어보니까, 내가 대통령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알려달라.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대통령 처음 해본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윤석열입니까? 87년 헌법 체제, 87년 헌법 개정에서 윤석열.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개정이 됐어요. 더 하고 싶어도 딱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태우 대통령 이외 모든 대통령이 다 대통령 한 번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나는 당연히 대통령 안 해본 것은 다 이미 우리가 서로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러저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저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러저런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윤석열 나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름 모르겠다 그러면 사표를 놔야지. 그만두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한테 알려달라니. 대통령 일을 국민들이 알려주는 게 그게 국민의 의무입니까? 윤석열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 일을 알아요? 윤석열이니까. 그다음 신문기사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데 이 사람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협박이라는 고질병이 있어요. 국무회의를 마치 피의자 취조하듯이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6월 7일 날 국무회의를 했는데 교육부 차관이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반도체 전문가 교육하는데 대학 정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했느냐, 그동안에 저희들이 접해왔던 얘기들, 피의자한테 너 평생 감옥에 썩게 할 테니까 빨리 불어 이 자식아, 요런 걸 늘 해왔단 말이에요. 그 교육부 차관한테 교육부 없애버릴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피의자한테 중대한 어떤 폭력적인 위협, 협박하듯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당연하지. 이게 대통령 리더십입니까? 윤석열. 이게 우리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을 찍든 찍지 않았든 이런 또라이. 무도하고 폭력적이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 나라가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설화가 너무 많은데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정책 문제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정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했죠. 성과라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덕담 수준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어떤 예의 차리는 수준의 덕담만 받고 끝났어요. 그럼 재미는 누가 받냐? 미국 정부가 다, 미국 민주당 정부가 다 받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챙긴 거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조 투자 약속 딱 받아서 문서에 도장 찍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어느 신문사설 조선일보인가 뭔가 여기 조중동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들. 뭐 안보와 외교가 이제 서서히 바로 잡혀가는 뭐 사기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게 바로 잡혀가는 출발점입니까?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나 했고 더 못했고,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에다 수십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안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6발 쐈어요. 막 쐈습니다. 축포 쏘듯이. 그의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대지 미사일 6발 우리도 쐈어요. 술 마셨지. 이게 안보가 정상화되는 과정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쪽에서 6발 핵미사일을 쏴야 되니까 우리가 지대지 미사일 6발 쏜 게 그게 무슨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전술핵을 다시 가져오든지 핵무장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정책이. 6발 쐈다고 그게 안보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정책이 없다는 얘기죠. 대응책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이 실토했습니다. 물가가 폭등을 하고 금리가 폭등을 하고 그리고 환율이 폭등을 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신용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오르고 일반 가게를 담당하는 주부들이 매일매일 그 생필품 살 때 물가 오른 물가를 체감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지금 기름값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 조금이라도 사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어디 물타기 할 돈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어떤 엄청난 정책에 사실은 어느 정부도 사실 이 쉽게 해결책을,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기가 어려운 굉장히 난제인 건 맞아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물어보니까 기자들한테 근본적인 방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무능입니다. 무능한 것 말씀드리고, 제가 정책 문제는 이것은 좀 잘했고 이것은 잘못됐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논의를 할 생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사악한 악당이 한 마을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폭력적인 힘을 동원해서 했든 마을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혔든
마을 대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가지 주민들 어려운 거 해결해 줬다고 그 사악한 악당을 우리의 계속 대표자로서 인정하고 그 사람 찬양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계속 갈 겁니까? 아니요. 그 마을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정말 착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선조들한테 선조들을 어떻게 볼 겁니까? 애들은 뭐라고 교육할 거예요? 그래서 강론적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마시고 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짓말쟁이는. 맞습니다. 이 잘못된 정권을 만들어낸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가르쳐야 단죄하고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나라는 정의가 무너져버린 나라예요. 정의의 최후보루인 법정의 정의부터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느냐? 윤석열 일당이 무너뜨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거라도 해서 그걸 바로 잡아서 그 다음 법정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선거에서도 완전히 정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게 선거에서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선동이. 어떻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중동의 선동. 물론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별의별 사람이 왕도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무인 정권 시대 때 이유민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민, 의종우 허리를 꺾어서 왕을 직접 죽이고 왕이 최고 지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우리 민주사회에서 그런 어떤 선거에서 정의도 우리는 결국 실패 때문에 법정에서 정의도 실패했고 선거에서 정의도 실패했고 어디에서 우리가 정의를 세워야 됩니까? 거리와 광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목소리들을 계속 내서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수개월 이내에 100만 명의 국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윤석열의 잘못을 분명하게 꾸짖고 당신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서 당신이 그간 범한 법치 파괴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서 정권을 가르쳐내. 교체를 시키고 교체란 말도 참 너무 좋은 말을 썼습니다. 정권을 교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 새롭게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나라로 반드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잘한다. 잘한다. 세대 집도 잘한다. 저는 의리님 손자 올해가 더 잘생겼어. 믿고 끝까지 싸울 예정입니다. 너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새내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시작할게요. 자.